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의 고급 어휘 시간입니다. 고급 수준의 어휘를 공부하면서 함께 쓸 수 있는 표현들도 정리해보세요. 오늘은 면접과 관련된 표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회사에 지원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면접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면접과 관련된 표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회사에 지원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먼저 볼까요? 먼저 회사에 지원할 때는 그 회사의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모집이라는 건 동사 모집하다에서 왔습니다. 모집하다는 사람이나 작품, 물건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알려서 뽑아서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공고라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리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거예요. 사람을 모을 거예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모집 공고문을 읽으면 좋겠죠? 자, 먼저 모집 부문을 볼까요? 모집 부문에서는 우리가 직무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직업과 관련된 일, 내가 하는 일, 내가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일,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을 직무라고 합니다. 모집 부문이 영업인지, 판매인지, 재무인지, 개발팀인지 잘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채용 인원이 있습니다. 보통 채용 인원에서는 0명과 00명을 뽑게 되는데요. 0명은 보통 1명에서 9명, 10명 이하의 사람을 뽑고 00명은 10명에서 99명, 10의 자리 숫자를 뽑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 0명은 1명에서 2명, 3명, 9명까지 뽑을 수는 있지만 보통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00명은 10명부터 99명까지 뽑을 수 있지만 99명까지는 뽑지 않겠죠? 그래서 한 10명, 20명 정도 뽑을 때 00명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지원 자격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지원 자격에서는 첫 번째로 대학 또는 교육 수준을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일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졸업 이상자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졸업 이상자거나 졸업 예정자인 경우를 선호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와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 또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지 물어봅니다. 먼저 병역, 필 또는 면제자가 있는데요. 병역은 군대를 반드시 다녀왔다, 다녀온 사람을 뽑는다거나 면제자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집 기간 보겠습니다. 모집 기간에서는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모집하는지, 언제까지 서류를 내면 되는지 그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전형 절차는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보통 1차와 2차 그리고 3차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에서는 보통 서류를 제출하는 서류 전형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내는 제출 서류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이력서 등이 있겠죠. 두 번째는 필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보는 시험, 문제를 맞추는 시험들이 있고 그 회사마다 보는 시험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는 보통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 면접을 보게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실제로 확인도 해보고 실제 대화도 나눠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평가와 실제 직무평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제출 서류를 다시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통은 대학교나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가져가게 됩니다. 내가 이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졸업 증명서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성적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내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성적 증명서입니다. 또 이력서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입사 지원서가 되는데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아서 내는 걸 이력서 또는 입사 지원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도 회사마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지원하기 전에 이 양식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력서와 같이 내는 것 중에서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보통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기소개서에서는 경험이나 경력 또는 성장 배경 또는 학교 다녔을 때 내가 했던 경험들 그리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나 다른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들, 경력들을 쓰게 됩니다. 지원 동기도 여기에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3번째 고급 어휘 수업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요. 합격자 발표는 보통 1차 서류 전형에서 합격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을 받을 수가 있고 공지로 받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에서 중요한 거는 합격자 발표가 언제 되는지 그 기간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 이메일인지 문자인지 전화인지 이렇게 방법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자, 면접을 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면접을 볼 때 신경 써야 할 사항 그리고 면접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면접을 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첫 번째는 회사의 경영 이념, 회사의 사훈, 회사의 연혁, 회사의 인재상, 그러니까 회사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관, 인생관, 모토, 생활신조로 나,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영 이념은 회사를 운영할 때, 회사를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이나 견해를 이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법 정신이다. 준법 정신이라는 것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법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회사의 경영 이념은 준법 정신이다. 그럼 우리가 회사의 면접을 준비할 때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미리 조사하고 간다면 면접 볼 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경영 이념과 비슷한 말로 사훈이 있습니다. 사훈은 사원들, 회사에 다니는 사원들이 지켜야 할 회사의 방침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연혁은 회사의 변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회사가 언제 생겼고 어떤 변화를 거쳐서 성장했는지를 미리 알아두고 가면 면접을 볼 때 대화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인재는 회사가 바라는 사람, 회사가 원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에서의 상은 이미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원하는 사원, 이 회사에서 뽑고 싶은 사람을 인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경영 이념과 사훈, 그리고 연혁, 인재상을 회사의 정보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두 번째로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인데요. 먼저 가치관과 인생관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고, 인생관이라는 것은 내가 꼭 지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치관,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치관과 인생관은 회사의 경영 이념과 연결해서 준비하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경영 이념이 준법 정신이다. 그런데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법을 잘 지키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준법 정신, 회사의 경영 이념과 사훈과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같다면 더 좋은 인재상으로 보일 수가 있겠네요. 자, 모토는 영어로 모토를 이야기합니다. 가치관과 인생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생활신조는 내가 생활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키는 것,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을 생활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가치관, 인생관, 모토, 생활신조 모두 회사의 이념, 사훈 또는 인재상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면접을 볼 때 신경 써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용모라는 것은 사람의 얼굴, 모양을 이야기하는데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단정하게 생겼는지 또는 지저분한지, 어떤 차림새를 하고 있는지 복장, 옷도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면접을 볼 때 얼굴, 옷, 용모와 복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단정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검소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치지 않게, 오버하지 않게, 과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단정하다라는 것은 심플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이미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최대한 단정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검소하다는 것은 우리가 면접을 보는데 물론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신입사원을 뽑는 자리에 뭐 샤넬이나 프라다, 구찌, 루이비통처럼 명품을 과시하면서 가는 것보다 조금 신입사원답게 검소하게 가는 것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게 용모와 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도와 말투에서는 애티튜드를 말하는 거고, 말투는 내가 말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어떤 면접을 보더라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의입니다. 다음으로 말투로는 분명하게 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말투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예의 바른 말투가 중요하겠지요. 면접을 볼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한번 같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세입니다. 고든 자세
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문을 열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모습부터 의자에 앉는 모습,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나가는 모습까지 이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 곧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렵지만 긴장하지 않는 것. 네, 긴장을 하면 하지 않는 실수도 더 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긍정적인 태도와 밝은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첫인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면접장에 들어갈 때부터 웃으면서 들어가고, 근데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되고 얇은 미소, 작은 미소를 띠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한 목소리, 분명한 말투, 분명한 말의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분명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떤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